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거의 점심이 되어가는 11월 20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아주 뒤늦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모자랐던 잠을 충분히 자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몸이 오랜만에 조금 나빠졌죠. 지난주에 아주 얇게 입고 가평, 강추, 강촌 뭐 이런데 다니다가 감기가 좀 걸렸는데 그거가 이제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콧물도 자주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아주 오랫동안 쉬었다가 늦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조금 뿌연데 뿌연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지금 뭐 화면은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늘이 조금 맑지 못하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어제 굉장히 공포감으로 시작했던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권에서의 바통을, 최악의 바통을 넘겨줬죠. 그러나 역시나 미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고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 나라입니다. 왜요? 주식시장이 신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본시장이 신이 된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오늘 저 한마디, 자원의 효율적 배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 강화가 맞는데 미국 정도까지는 좀 아닌 듯하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본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실물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자본시장이 거의 신이 되다 보니까 자본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모든 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겪게 되는 이유를 사실 따져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자본이 배치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했다. 돈만 넣으면 제조업이 바로 램프업 되고 그냥 바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과거 그냥 생필품을 만드는 제조업 정도 수준에서 첨단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논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사실은 자동차에서 일본의 기술적인 역전 같은 것을 당하면서 이미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몰랐다는 게 자본시장이 너무 중심에 서다 보니 다른 것보다는 이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익 리턴이 조금 더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특별히 제조업에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라가 크니까 굳이 제조업 아니래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말이죠. 네. 사실은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업이고 우리 홍기빈 선생님하고 계속 과거에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초기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장 노동이 시작되면서 노동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단순 노동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일하다 도망치고 조금 일하다 도망치고 그랬고, 또 한때는 뭐 그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 매일같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삶이 되게 피폐해졌고 노동의 질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커버한 게 이제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고 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힘들었던 과정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조업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전히 미국은 자본시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균형이 좀 잡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 생각을 지금 미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사설이 길었느냐. 오늘 미국 시장의 반등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자, 하나는 3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1장은 의장, 2장은 부의장, 3장은 뉴욕 연은총재. 연준의 순위가 이렇게 되죠. 근데 뉴욕 연은총재가 상당히 좀 세게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공간을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이 환호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연이 하나 있는데, 뉴욕 연은총재는 그동안에 파월하고 거의 입장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파월하고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았으니까 뉴욕 연은총재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건 파월 의장도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 올랐다라는 것이죠. 한껏 달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 분위기를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팁을 하나 얻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뭐 AI도 있고 금리도 있고 한데, AI도 중요한데 AI는 뭐 성장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조금 더 힘이 더 센 거는 AI 쪽보다는 역시나 금리 쪽이 더 힘이 세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연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연준 총재들이 발언을 하면 또박또박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어요. 그 이유 때문이죠.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최근에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라는 것, 경제를 이루는데 근간이 되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 변수입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것을 놓치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모든 것을 금리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대부분 이 금리를 근거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고 저희 오래도록 함께 하신 구독자분들께는 또 지겨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신규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요인,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과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 H200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H200 뭐냐면 되게 헷갈리죠. 최근에 최신 버전으로 판매하는 것은 블랙웰입니다. 블랙웰. 그래서 블랙웰 B, 그 블랙웰의 B를 해서 B200이라고 불러요. 그냥 짧게 B200이라고 부르고, 이 최신 버전이죠. 이거 바꾸고 싶어가지고 다들 난리인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뭐 팔 때 그 블랙웰을 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부 블랙웰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전 버전이 뭔가요? 그 이전 버전이 호퍼입니다. 호퍼 H, 호퍼 H. 그래서 100이 있었고 거기서 어드밴스 한 게 200이에요. 200. 그래서 호퍼 200은 LLM 모델로 특화되어 있는 학습 추론을 위한 제대로 된 GPU죠.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에는 과거 22년대부터 이렇게 그 전으로는 뭐를 팔았나요? H20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단 제품이 아니라 GDDR을 단 제품인 H20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연산 수행 능력 속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에 팔다 그것도 못 팔게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히토류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마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토류를 받게 되면 결국 H20을 다시 판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라고요? H200을 판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미국 당국이 급했구나. 뭐가 급했어?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슬쩍 흘렸든가 아니면 히토류가 너무 급해서 중국이 요청했던 이거를 안 받아들여 줄 수 없었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H20은 무조건 판매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히토류를 받으려면 안 줄 수가 없어. 중국이 필요한 건 미국이 필요한 게 거의 없어.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이건 못 만들어.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최신 제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차선이나 차차선을 주게 될 것인데, H20은 준 경력이 있으니 그걸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H20 정도가 아니고 H200? H100도 아니고 H200? 이걸 준다는 건 굉장히 이번 협상에서 중국한테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뒷단에 있는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 될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건 우리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이 건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그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이제 월요일 날 차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군요. 장중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 정리됐네. 아이고 얘네 참 힘도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중에 아주 박살이 났다가 올라왔어요. 엔비디아가 4% 넘게. 와, 세계 1등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우리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같이
검토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토요일이니까 가볍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폭락한 날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1번 엔화가 강세로 확 돌았습니다. 1번 엔화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큰 약세를 보였잖아요. 157.5까지 갔잖아요. 순식간에 157.5까지 갔습니다. 154 막 이런 상태에서 위에다 이번 신임 총리가 되고 나서 이름이 아직 입이 안 붙네요. 네,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약세였는데 지금 오늘 157.5에서 거의 157.6에서 순식간에 156.39로 1% 가까운 환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떨어진 건 강세죠. 환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원화도 쫓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화 약세로 인해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이래로 N1 차트, 제가 월요일날 가서 N1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N1 차트는 수평이에요. 수평. 100엔당 10엔 안에서 이제 100엔당 940원에서 10원 안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위기야 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달러를 안 보내, 일본 엔만 보내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명백하게 그냥 현상이 그래요. 현상이 잘 모르겠고 현상은 엔타켓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봐왔던 이 흐름들이 맞다면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면 원화도 강세로 접어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엔화가 얼마나 강세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얘네들 못 믿겠어 이제는. 근데 어찌되었건 일본 은행 쪽에서의 발언들이 몇 가지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를 낸 발언들입니다. 마스 가즈유키 일본 은행 정책심의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달이 될지 말할 수는 없지만 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가까이에 있다. 뭐? 금리 인상에 가까이 있다. 많은 나라가 중립금리 위에 있지만 일본의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낮다. 자기네 금리 낮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나라는 이런 정도 얘기하면 무조건 금리 인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인상 2명 의견이 있었고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두 달이나 똑같이 그런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원래 느린 나라라는 거는 내가 감안을 하고 보는데, 근데 진짜 157엔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데 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또 우에다 가즈오 총재도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망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강화하고 있다. 와, 빙빙 돌립니다. 그냥 이 말인즉슨 경제와 물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경로대로 가면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거기다 고에다 준코 정책심의위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이고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분명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갈 때 원화도 그동안의 약세를 끝내고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일본 엔화의 동행, 즉 일본 엔화 강세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지 여부 잘 보셔야 하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원화 강세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예,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월요일 날 뭐 이렇게 그래프라든가 각각의 가격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말에 문화 활동도 좀 하고, 진짜 오랜만에 연극, 감기에 걸렸지만 꼭 보고 싶은 연극이 있어서 오늘까지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인가? 네, 연극도 한번 보러 갈 거고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도 오늘 만날 거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도 많이 잘 거고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해가지고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